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을 통해 우리장 투자 힌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트로 느낌의 그 패션도 네, 멋집니다. 오늘 소장님 알려주실 종목 뭘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뭔가 저기 신해철 씨 그 노래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스트라제네카 볼 때마다 세이버스 라젠카가 생각나서 왜 그런지 어감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AZ 네, 아스트라제네카죠? 조금 뭐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아재 백신이라고 약간 조금 비아냥되면서 왜냐면 그렇죠. 그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재 백신 때문에 그 국민청원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이었지만 또 신기술도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모르던 사람에게 처음에 다가왔을 때 아재 백신으로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더나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엔데믹으로 들어서고 나서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코로나 백신 하나만 있었던 회사는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진단키트 업체라든가 백신 업체들 이 언론에서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아무도 안 다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리고 지금 이 원래 포트폴리오가 단단한 기업들은 계속 가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의 명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없더라도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래 코로나 백신 화이자 거 나오기 이전에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였어요. 근데 화이자가 그거를 올라서서 1위로 올라섰거든요. 코로나 백신이. 이거는 블랙스완이죠. 코로나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에는 백신이 매출 순위 없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재 백신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비환영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맞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매출이 급감하더라도 항암제 쪽 매출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치료가 되고 나면 결국 만성 질환을 고치러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서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이 실적 현황은 어떨까요? 네, 뭐 실적을 먼저 볼까요? 지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매출액이 뭐 웬만하나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를 한번 어느 정도인가를 이거를 보고 감을 느껴보세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의 그 어떤 캐파 자체가 얼마나 작은지. 지금 2020년도 1분기에 매출이 11조예요. 한 분기에 매출이 10조씩 나오는 회사예요. 11조 나왔죠, 10조 나왔죠, 10조 나왔죠, 11조 나왔죠. 합쳐가지고 지금 지난해 매출이 56조 143억 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리고 항암제 매출이 19조 원이니까 이 지금 항암제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차지하죠. 워낙에 지금 유명한 그 항암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화이자를 찾아서 그 항암제 쪽으로 이제 코로나 다음은 암 정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 명가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바이든 정부에서 다음은 암 정복이 목표다라는 이 정책적인 수혜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압도적인 아이템들이죠. 일단 뭐 이거는 지금 사실 그 환우분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약들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청원이라는 것들이 조금 제도가 바뀌긴 했으나 계속해서 그 청원에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뭐 그것도 있었죠. 지금 한 방에 저기 백혈병을 낫게 해주는 그 기적의 신약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그리소라는 지금 이 표적 항암제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 약 때문에 이게 지금 EGFRM 그리고 T790M 변이 활성화와 민감성 억제를 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인데 이게 지금 타그리소가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1차 치료제 보험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OECD 국가 중 85% 이상의 타그리소 1차 급여가 인정이 되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1차 치료제로 인정은 되었는데 1차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급여가 되면 5%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환자가. 근데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좋은지 알면서도 못 쓰는 거예요. 1년에 7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암 환우분들이 이거를 제발 해달라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4번을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사실 뭐 건강보험 그 공단의 재정 부담도 있지만 왜냐면 이게 약값이 한 달에 700만 원이니까 그걸 대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시아인에게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임상의 부분에서 그걸 증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전에 EGFR TKI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그 변이가 일어난 환자를 일단 1차 치료제로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도 EGFR T790M이라는 변이가 돌연변이에요, 이게. 돌연변이가 이중으로 생기는 경우에 EGFR이랑 T790M 변이가 생긴 사람에 한해서 비소세포암 환자에 한해서 치료를 할 때 그러니까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급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에너투라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랑 양사가 공동 개발한 건데 이건 유방암 정증을 갖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존의 유방암 치료제인 로슈의 캐사일라를 주로 지금 처방받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환우분들이면 또 다 아는 거죠.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암이 발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투라는 약이 로슈의 캐사일라 대비해서 기존 이 약 대비해서 4배의 효과가 있는 임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1회 투약 시 500에서 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로슈의 캐사일라보다 4배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타그리소랑 에너투라는 이 약이 너무나 환자분들이 원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약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견고한 위치를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반증이죠,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매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타그리소가 건보 급여에 나중에 좀 포함돼서 처방약을 또 환우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그 날이 또 빠르게 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또 타그리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항암제를 제외한 다른 파이프라인들 혹은 다른 제품군들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만성질환 치료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 만성질환 치료제 쪽으로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백신이 없어져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지금 화이자라던가 지금 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로슈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모더나 같이 코로나 백신 하나로 승부를 보는 회사랑 굉장히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만성질환 환자들이 왜 치료를 못 받았느냐? 환자분들이 코로나19가 지금 너무나 퍼져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이 전부 코호트 격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 집안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뤘죠.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미뤘단 말이에요. 그런 환자분들이 지금 다 병원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직관적으로는 카지노를 가니 무슨 크루즈를 타니 이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의료신문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의료 쇼핑에 나섰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즐기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신세계나 현대 가가지고 식품, 뭐 음식, 푸드 쇼핑을 즐기는 것만이 다 쇼핑이 아니에요. 의료 쪽에 쇼핑을 즐기는 이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종목 공략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매출이 한 분기에 10조씩 나오고 전체 1년 매출이 50조가 나온다고 했고 그중에 항암제 매출이 30%를 차지하고 그중에 매출 중에 20% 그러니까 55조가 매출이 나오면은 10조 이상을 1년에 R&D 비용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조가 R&D 비용이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1년 매출이 2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년 매출액이 나오는 것을 매출액만큼 R&D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없죠. 영국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있으면 100골을 넣는데
그거 지금 영국이 축구만 지금 유명한 나라가 아닌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런 그 대형 제약사가 있고 꾸준한 R&D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 지금 아까 말한 타그리소라던가 에너투가 만약에 특허 절벽에 취한다. 아까 전에 말한 FB 휴미라도 20년이 지나서 특허 만료가 되어서 뒤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R&D를 매년 10조씩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블록버스터를 또 탄생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절벽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이런 R&D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특허 절벽에 취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계속 사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도 보면 20개월 선을 항상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블랙스완이라고 이것도 할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안 깨던 라인을 깨는데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현재처럼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한번 유동성이 회수가 싹 되면서 떨어지는 그 구간. 그런 구간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한테 발생이 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인 것이고 그게 2022년도 9월 달의 모습이었죠. 이거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회수가 되면서 금리가 지금 어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나왔죠. 그게 이 1980년대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 상승이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이 꺾이죠. 은행 하나 파산한다고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월가가 그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9월달, 10월달에 이 흐름은 블랙스완으로 지나가는 흐름이고 절호의 매수 기회였던 것이고 금방 궤도에 복귀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승 채널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상승 채널의 상단부가 또 열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70달러 이상은 뭐 아주 무난히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신일섭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